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생물의약품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 피하 주사나 아니면 장기 지속형 주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거에 대한 좀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생물의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중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생물의약품들의 허가 건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전체 의약품 허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22년 기준으로는 거의 50%까지 이제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생물의약품의 비중들은 계속 높아질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추가적으로 항체나 펩타이드 외에도 최근에는 뭐 ADC라던가 아니면 다중항체들 아니면 카티 같은 의약품들이 더 등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의약품, 생물의약품 주도의 의약품 시장 성장을 계속 좀 견인을 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먹는 방법보다는 주사로 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 그 이유는 이제 생물의약품들이 뭐 펩타이드도 그렇고 항체도 그렇고 결국은 단백질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로 투약 시에는 이제 소화효소나 위산 같은 데에서 분해가 될 수가 있고, 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펩타이드나 특히 항체 같은 경우는 거대한 분자 크기로 인해서 위점막이나 소장 점막을 투과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들,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여전히 주사제로밖에 좀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 제형을 일부 좀 변경을 했을 때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 자체도 저분자 화물에 비해 더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하 주사들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또 아스코에서 마리포사의 이제 피하 주사로 진행을 했었던 팔로마3 임상 결과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피하 주사에 대한 가치들은 더욱 높아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피하 주사가 가장 좀 가치를 높게 처음에 평가를 받았던 거는 결국은 주사 방법 중에서 자가 투약이 가능한 주사 방법이다라는 것들이 가장 컸고, 많이 하고 있는 정맥 주사라던가 아니면 근육 주사 같은 경우는 혈관의 손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근육이나 뼈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보니까 전문가의 투약이 필요한 반면에,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복부나 허벅지 등에 이제 투약이 쉽다 보니까 인슐린이나 가면역 질환 같은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 주사에서 좀 많이 변환점을 가져온 거는 결국은 인간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분해 효소를 사용을 함으로써 대용량의 약물에 대해서도 피하 주사가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하 내로 주입할 수 있는 약물의 부피가 보통 2ml가 이상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피하 주사들이 1ml, 1.5ml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용량에 희석해서 투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약물들 같은 경우는 히아루로니데이즈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항암제 분야에서도 이제 피하 제형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다수의 파이프라인들을 상용화를 성공을 시키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로열티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국내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하 주사 플랫폼인 알트비포가 사용을 해서 이제 키트루다 서브큐 제품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 임상 결과들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상용화에 좀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로니데이즈를 써서 생기는 대용량 주사가 가능한 이유는 피하에 존재하는 히알루로난이라고 하는 피하 세포들을 장애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히알루로난을 히알루로니데이즈가 분해를 통해서 결국은 추가적인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대용량 투약을 좀 가능하게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하 주사가 각광을 받는 거는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피하 주사를 사용하더라도 자가 주사가 쉽진 않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 주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는 투약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두 번째는 이제 주입 관련돼서의 부작용인 IRR이라고 하는 주입 관련 부작용들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항암제들 같은 경우는 희석해서 투약을 하다 보니까 IV 투약 시에도 투약에서 뭐 제품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수시간에서 뭐 수십 시간 정도의 투약 시간이 걸리는 약물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피하 주사로 하면서 가장 이제 피하 주사의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다발성 고수종 치료제인 다자레스 같은 경우도 투약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긴 분 같은 경우는 20시간 정도가 될 정도로 긴 반면에, 피하 주사로 투약 시에는 한 5에서 10분 정도 로 시간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들이 피하 주사가 가지는 강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병원 내 이제 체류 시간들을 낮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약물 투약에 드는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제약사들도 그렇고 선자들도 그렇고 피하 주사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입 관련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은 이제 뭐 주사를 놓을 때 뭐 긴장이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문제들로 많이 좀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뭐 발진이나 발열 같은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나필락식 쇼크 같은 것들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IV 제형보다는 SC 제형에서 IRR 부작용이 좀 낮게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대표적으로 뭐 다잘레스 케이스에서 봤을 때 IV 제형 대비해서 이제 SC 제형으로 투약했을 때 낮춰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엊그제 공개된 팔로마3에서도 아미반타맙을 피하 주사로 변경을 했을 때 IRR 부작용을 10%대로 낮추는 모습들, 반면 이제 IV 제형 투약군에선 여전히 60%대의 IRR을 보였다는 거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IRR 개선에도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시간의 절감, IRR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 높아질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로니드 없이도 SC 제형을 계속 좀 도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판매 중인 진펜트라 같은 경우도 이제 히알루로니드가 없이 이제 제형 제재 기술을 통해서 피하 주사를 개발을 한 케이스고,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들,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에서 높은 수익성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피하 주사에 대한 워낙 좀 장점이 있다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나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약물 설계 단계부터 피하 주사를 염두에 두고 약물의 이제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후보 물질들을 도출했다라는 측면들도 피하 주사들을 히알루로니드 없는 방법으로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피하 주사는 항암제 분야에서는 히알루로니다제를 쓰는 것들이 좀 더 안정적인 약물 전달이 가능하고 대용량의 투여도 가능하다 보니까 항암제 분야에서는 히알루로니다제를 쓰는 것들이 좀 선호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히알루로니다제가 없이 기존에 이제 저용량을 투약을 하는 피하 주사 같은 경우가 투약이 더 편의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을 용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좀 더 선호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들도 주사의 횟수들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투약 간격이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병원 방문해서 투약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담감들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투약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도는 가져볼 만한 타겟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들이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정신계 질환에서 특히 선호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약물 투약을 했을 때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지만 다수가 이제 복약 수능도가 낮은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실패율이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상대적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는 치료 실패율을 낮추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현병 시장에서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 선호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현병, 우울증 같은 정신과 질환에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들이 선호가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또 에브비 같은 경우도 메드인셀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정신계 질환에서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본인들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모습들은, 특정 질환에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들이 경구제나 아니면은 피하 주사 이런 것들보다도 더 선호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장 이제 시장에서 선호를 받고 있는 건 여전히 경구제일 수밖에 없고, 경구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주사제들보다 효과가 낮더라도 충분히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선치료제로 잘 사용되고 있는 오테질라 같은 경우는 경쟁 약물 대비해서 저조한 수준의 이제 반응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테질라는 23년 기준으로 22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구제로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고문에 부착이 되면서 우려를 받았었던 잭 이니비터 같은 경우도 매년 림버크 같은 제품들이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경구제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선호가 되고 있는 제형이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사제로 주로 사용이 됐었고, 사실 경구가 어렵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리벨서스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인기가 많은 위고비나 오젠픽과 같은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의약품인 리벨서스를 허가를 받고 판매를 중에 있는 상황에서, 리벨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낵이라고 하는 흡수 촉진제를 사용을 해서 위벽을 통해서 약물을 흡수를 시킬 수 있게 만든 제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리벨서스 같은 경우는 고용량에 대한 2형 당뇨로만 허가가 되어 있지만 고용량에 대한 임상들, 그다음 비만 임상 3상들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조금 펩타이드에서는 경구제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는 후속 제품인 아미크레틴 같은 경우도 같은 기술을 써서 경구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임상에서도 높은 수준의 체중 감량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경구제를 좀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리벨서스 같은 경우에 흡수율은 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주사제와 비교를 했을 때는 한 1, 2% 정도 불과할 정도로 낮은 흡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해서 시판 의약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흡수율에도 상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흡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나 빅파마들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거대고리 펩타이드
라는 것들인데, 빅파마들이 펩타이드에 주목을 많이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항체랑 저분자 화합물의 사이에 있는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저분자 화합물에 비해서는 경구 흡수가 좀 부족하지만 항체에 비해서는 경구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저분자 화합물이 하지 못하는 단백질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항체만큼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서 적당한 데 위치해 있는 게 펩타이드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빅파마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펩타이드 같은 경우와 기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으로 되어 있는 리니어 펩타이드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원형 고리형의 펩타이드들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원형 고리형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혈중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들의 훨씬 저항성을 가지면서 안정감이 있다 라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약물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서 훨씬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빅파마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크로사이클릭 펩타이드를 사용해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건선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머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에서 뭐 건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주사제로 인터루킨 23 억제제인 트램피어와 비슷한 수준의 건선 개선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머크 같은 경우는 PCSK9 이니비터라고 하는 스타틴으로 조절되지 않는 고지혈증 환자들에서 좋은 데이터들을 내면서 현재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 머크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초에 UMP라고 하는 회사랑도 이제 바이오텍이랑도 AI를 활용해서 마크로사이클릭 펩타이드 개발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마크로사이클릭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을 확대해 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랑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는 이제 펩타이드는 저분자 화물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흡수가 가능할 수 있는 사이즈인 반면에, 항체 같은 경우는 워낙 거대한 크기로 인해서 경구로 흡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 연초에 라니테라피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보여줬던 데이터들은 항체의 경구제에 대한 좀 가능성들을 제시를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니테라피틱스는 이제 지난해 셀트리온과 바이오시밀러의 경구제형의 공동 개발 이제 계약들을 체결을 했었고, 이제 라니테라피틱스의 방법은 결국은 캡슐에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하는 약물을 마이크로니들로 해서 캡슐에 넣고서 경구로 복용을 했을 때 소장에서 캡슐이 터지면서 마이크로니들이 소장벽에 주입이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경구로 복용을 하지만 주사제와 비슷한 방법들을, 비슷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니테라피틱스의 캡슐 플랫폼이 라니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임상 1상 데이터들을 공개를 했었고, 피하 주사 대비해서 한 84% 정도의 생체 이용률을 보이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들을 보이면서 좀 가능성들을 많이 제시를 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상업화가 좀 가능하겠다라는 측면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도 진펜트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경구용 바이오시밀러 제형들을 확보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 의약품 모달리티가 되면서 주사제들이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주사제들 같은 경우는 기존 경구용 저분자 의약품에 비해서 제형 변경으로 얻어지는 부가가치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형 변경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제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펩트론,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들의 제형의 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치 창출이나 아니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관심도가 높게 가져갈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 기업으로는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하노바이오파마들을 추천드리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램시마 SC, 진펜트라를 통해서 인플릭시맙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라니테라피틱스라고 하는 미국 바이오텍과의 협업을 통해서 경구용 바이오시밀러도 향후에 확보가 가능할 거다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피하 주사 시장에서 할로자인과 함께 히알루로니데이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관심도가 높고, 이제 하반기에 머크의 키트루다 피하 주사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상업화까지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